자, 에너지 전환과 보존, 에너지 종류입니다. 에너지 종류. 일단 에너지가 무엇인가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에너지. 일단 쓸 때는, 에너지면 에너지, 영어로. 에너지 쓸 수 있는 건데, 에너지. 번역하는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에너지에는 그냥 에너지. 이래 쓴다 보면 되겠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면 되는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렇게 쓰는데, 일단 일이라고 하는 거는 번역하는 말이 있죠. 일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워크를 번역한 말, 워크를 번역하는 말이 일이라고 보면 되겠는 것인데, 일단은 에너지가 많으면은 당연히 내가 일을 할 수 있겠고, 누군가 일을 해주면 내가 에너지가 생긴다. 그래서 에너지랑 일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일이 될 수도 있고, 일이 에너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뭐 이렇게 있다 보면 되겠는데, 조금 표현이 이상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은, 일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일을 한다. 일을 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일을 하면은 일을 한 당사자는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이거는. 그렇겠죠. 에너지가 줄어든다. 이건 맞는 말인데, 일을 한다에 반대 말이 뭘까? 이러면 어떤 애들이 일을 안 한다 뭐 이딴 소리 하는데, 일을 안 한다가 아니고 일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을 받는다. 좀 어색한 표현이긴 한데, 일을 받는다. 이상한 말이긴 하겠지만 일거리 받는 것도 아니고 일을 받는다는 표현을 쓰는 건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한테 일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나한테 일을 해준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일을 해줘서 그 일을 받는 당사자는 에너지가 증가해요. 됐죠?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주면 되겠는 건데, 어쨌거나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걸 보면 되겠는 거고, 그러면 이제 물리학적으로 뜻이 똑같으냐? 뜻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도 단위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줄을 쓰고, 제임스 프레스캇 줄이라는 사람을 따라서 줄이라 쓰고, 일도 단위가 줄입니다. 둘 다 줄을 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구나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 건데, 책에도 에너지의 의미가 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뭐 이렇게 일단 정리되어 있죠.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여러 가지 예들이 갖고 있는 건데, 어쨌거나 일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 좀 보면 되겠고, 에너지든 일이든 단위는 전부 다 줄이라고 보면 됩니다. 개념학에 모를까 한번 더 적어놓고 있죠. 일과 에너지의 관계. 과학에서는 힘을 작용하여 이동시켰을 때 일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이제 해준 일만큼 물체의 에너지가 변한다는 표시를 쓴다고 보면 되겠는데, 그 관계가 이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한다, 일을 받는다. 그럼 이제 일을 한 대상은 에너지가 줄어들고, 일을 받은 대상은 에너지가 늘어난다. 뭐 저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표현이 이상해도 뭐 저렇다고 생각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운동의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라 가지고 많이 쓸 때는 EK라 씁니다. EK. 키네틱 에너지 EK. 키네틱이란 말을 쓰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의 질량이 m이고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속도 v로 가고 있으면, 이제 얘는 운동하는 물체가 에너지를 갖는다는 뜻이죠. 이거는. 그때 이 운동 에너지 값이라고 하는 걸 얼마로 계산할 수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이제 v의 제곱,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 뭐 이렇게 킬로그램 미터 제곱 세컨드 제곱 이렇게 쓰는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어쨌거나 여기서 나오는 보통 물리에서는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를 일단 킬로그램을 쓰고, 속도라고 하는 거는 이거 속도입니다. 이거 미터 퍼 세컨드를 쓰는데, 어쨌거나 그거에도 제곱 붙겠죠. 이렇게 이게 제곱, 여기 제곱 분다라고 보면 되겠는 건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쉽게 말해서 좀 무겁고 빠를수록 운동 에너지는 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책에도 이제 운동하는 물체 가진 에너지라면서 나와 있는 건데, 저게 저런 식으로 공식을 우리가 처음 보는 건 아닙니다. 저거는 2분의 mv 제곱이라고 하는 게 처음 볼 리가 없죠. 중학교 때부터 나왔고, 계산하는 것도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저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의 P를 따서 그냥 EP라 써요. EP. 그래서 말한 이 P라고 하는 거, 이 P라고 하는 거는 포텐셜. 포텐셜이라고 부르는데 잠재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는 거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물체 질량이 m이라고 그랬을 때 얘를 이만큼 옮기려고 그러면은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원래 일의 정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얼만큼 힘을 줘서 이걸 얼만큼 옮겼나라고 하는 게 일의 정의인데, 이게 고스란히 뭐 바뀌냐? 이게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뜻이죠. 이거. 내가 일한 만큼 에너지로 정된다. 그러니까 이거 물체를 실제로 뭐 이런 걸 위로 올린다 그래서 에너지가 갑자기 보이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잠재적이라고 보는 건데, 뭐 잘 알겠지만은 이 물체의 무게라고 하는 거는 mg라고 하죠. mg라 그러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간 길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h라 그랬을 때 내가 이 물체를 들기 위해서 줘야 되는 최소한의 힘이라고 하는 게 이게 mg죠. mg. 그리고 이 높이에 해당하는 거 s 대신에 h를 쓴다 그러면,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해서 포텐셜 에너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값을 계산하게 되면은 F 자리에 M 곱하기 G, 물체의 무게만큼 힘을 주고 이동거리 H만큼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딱 일한 만큼 저장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저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 즉 일한 만큼 저장되는 거구나. 사실 이것도 일 에너지 정리로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저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책에도 그냥 물체의 위치에 따라 잠재적으로 가진 에너지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그런가 보다 하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이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합쳐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메커니컬 에너지라 그래서 보통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요.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그러니까 다른 에너지랑 좀 구분할 때 저 둘만 따로 묶어 쓰는 게 역학적 에너지인데, 저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 열 에너지만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은 보존되는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거나 저렇게 일단 정리식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 나오는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도 공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없을 리가 없는데, 여기 있을까 이렇게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원래 VIT라는 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VIT. V라고 하는 거는 전압. 계산식이죠. 계산식. I라고 하는 거는 전류. T라고 하는 거는 시간인데, 얘도 줄입니다. 다니는 줄. 근데 조금 아시는 사람 알겠지만, 아는 사람 알겠지만은 사실 볼트 단위는, 전압 단위는 볼트를 쓰고, 전류 단위는 암페어를 쓰고, 시간 단위는 세컨드를 쓰는데, 이게 얘냐, 뭐 심스러운 사람도 있을 건데 저게 저겁니다. 이게 왜냐면 물리투에서 전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면은 볼트라고 하는 거는 줄 퍼 쿨롱이고, 암페어라고 하는 건 쿨롱 퍼 세컨드고, 시간은 세컨드라 그러면 여기 이제 쿨롱 사라지고 세컨드 지워지면 얘만 남죠. 이건. 그래서 저게 줄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책에는 그러니까 뜻만 나와 있어요. 뜻만. 전하의 이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에너지다라고 보면 되겠는 건데, 일단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전하의 이동에 의해서, 전하의 이동에 의해서 생긴 에너지라고 보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에너지의 전환,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쉽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전기 쓰죠. 지금 뭐 당장 지금 카메라 찍는 거라든지 이렇게 이제 불이 켜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전기 에너지가 바뀐 거라고 보면 되겠는 건데, 매우 잘 바뀌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에너지로의 전환이 매우 쉽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상당히 장점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겠죠. 단점이 뭐냐면은,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은 전기는 모으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케마의 배터리 정도. 전기를 모으기 쉽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이 많이 만들어놨다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냈으면 되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야 되겠고, 특히나 핵발
발전소,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는 게 한 번 키면 사실 1년 동안 안 꺼집니다. 그거는 전기 만드는 데가 1년 동안 안 꺼지기 때문에 밤에 남는 에너지를 통해서 저기 댐에 물을 다시 가둔다든지 뭐 심야 전기를 할인해준다든지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껐다 켜기 쉬우면 껐다 켜면 되는 건데 일단 계속 만들어지는 전기 에너지이기 때문에 저장이 안 돼서 다른 걸로 에너지 저장한다. 즉 아까 말한 댐에 물 가둔다라고 하는 것도 낮은 데 있던 물을 위쪽으로 올린 거니까 포텐셜 에너지 형태로 바뀌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약간 단점이 저런 거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화학 에너지인데, 화학 에너지. 이 화학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화학 결합이죠. 화학 결합. 화학 결합이 끊어지고 다시 생성되는데 출입하는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디 많냐면은 뭐 되게 많긴 많은데 건전지도 그런 거라 보면 되겠지만은 뭐 건전지. 그러니까 건전지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전기가 모아진 게 아니라 화학 에너지 형태로 건전지라고 하는 걸 모아놨다가 전기 에너지 형태로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를 모은 게 아닌데 사실은 건전지라고 하는 것도 뭐 충전지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음식물이 도 있습니다. 음식물. 그러니까 음식물이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에너지 될 수 있을 만한 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인데 이런 것들에 좀 많이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책에 나와 있죠. 이거는 화학 에너지, 화학 결합을 통해 저장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화석 연료, 음식물 속에도 있고 건전지도 있고. 화석 연료 추가하자. 화석 연료. 화석 연료 이런 것들을 어쨌거나 화학 결합을 끊어주거나 합쳐지면서 이제 발생하는 에너지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사실은 끊을 때는 에너지를 다시 흡수하고 생성할 때 에너지를 좀 방출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때 하는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추상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물들이 다 화학 에너지고 우리가 활동할 때 열 에너지 형태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핵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핵 에너지 여기다. 그러니까 핵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핵이냐면은 원자라고 하는 거는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죠. 원자 핵이라고 하는 거는 또 양성자랑 중성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핵에너지라고 하는 건 요겁니다. 원자 핵. 그래서 다른 애는 원자자를 안 쓰고 그냥 핵만 쓰기도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전자를 빼고 나머지라고 보면 되겠는 거고, 이것도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핵융합. 핵융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작은 무언가들이 결합해가지고 커다란 하나가 될 때 방출하는 에너지라고 하는 걸 핵융합이라고 하면 되겠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예가 태양. 태양의 수소 핵융합이죠. 태양의 수소, 이게 수소입니다. 수소 핵융합.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고, 지금 개발 중에 핵융합입니다. 핵융합. 이거 아직 실용 안 됐습니다. 이거는 농담삼아 말할 때 향후 50년 안에 된다 그러는데, 제가 어릴 때도 향후 50년 안에 된다 뭐 이딴 표현을 썼는데, 어쨌거나 핵융합로라고 하는 거, 하여튼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두 번째 봐야 되는 것은 핵분열. 뭐 핵분기도 있지만 그건 뺍시다. 이거는 핵분열. 핵분열은 거꾸로 이제 커다란 무언가가 이렇게 하죠. 커다란 무언가가 작은 무언가로 쪼개지는 건데, 이제 그러면서도 에너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쌤 그러면 융합과 분열을 평생 왔다 갔다 하면은 에너지가 평생 만들어집니까?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요게 대충 철까지만 가능합니다. 철까지만. 그리고 핵분열이라고 하는 것도 철까지네요. 철까지. 철이 가장 안정한 물질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러니까 얘는 철보다 원자보다 큰, 그러니까 핵분열이라고 하는 거는 철보다 원자보다 큰 아이들. 우라늄 같은 것들 있죠. 이거
원자 번호 큰 아들한테 받는 거로 보면 되겠고, 핵융합이라고 하는 수소같이 철보다 원자 번호 작은 아이들, 뭐 그런 애들에 해당한 거라고 보면 되겠는 건데, 이건 철까지 되면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거나 둘 다 에너지를 나타낼 수 있는 거고, 뭐 효율을 말하라 그러면 당연히 핵융합이 더 효율이 좋긴 좋은데, 어쨌거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책에도 이제 핵에너지 나오죠. 원자 핵소 저장되었다가 핵 분열, 핵융합을 통해 뭐 방출을 하거나 흡수하는 에너지, 그 발전소에 주로 이용하는 건데, 우리가 말하는 원자력 발전은 이겁니다. 원자력 발전. 이게 원자력 발전. 우리나라 네 군데가 있죠. 네 군데가. 잘 모르는 사람들 많은데, 월성, 참고 이 동네 아닌데 이게 그 고리, 영광, 울진 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런 네 군데 있다고 보면 되겠는데, 이게 원자력 발전소라고 보면 되겠고, 우리나라가 특히나 원자력 발전소의 비중이 되게 높은 나라입니다. 뭐 많으면 50, 60%까지 우리나라 전력을 만들 수 있는 게 일단은 원자력 발전소라고 생각하면 되겠는 것인데, 일단 그렇게 일단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열에너지겠죠. 열에너지. 열에너지가 있는데, 열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물질의 온도 변화라든지 물질의 상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뭐 이런 걸 말하겠죠.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열에너지라고 한다고 보면 되겠는 건데, 사실 저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열에너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약간 부정적인 의미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차를 몰고 가는데 차에서 열이 많이 난다. 그러면 그건 되게 좋은 게 아니죠. 왜냐면 차에서 열이 많이 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말대로 그 차가 가는 게 목표인 거지, 엔진이 뜨거워지는 게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가는 게 목표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좀 쓰인다. 뭐 아니면 내가 무슨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는데 미끄럼틀에서 열이 많이 난다, 엉덩이 되게 뜨거워졌다, 그런 것들이 뭐라 해야 될까? 낭비되는, 그러니까 부정적 의미라든지 뭐 낭비된다는 의미로 좀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난방으로 쓸 때 열이 많이 닿아야겠지만, 그 외에 난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목표가 안 돼도 열이 많이 난다라고 하는 건 약간 좀 부정적 의미로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는 빛에너지라고 되죠. 빛에너지. 이제 슬슬 이제 빛이라 그러면은, 이 빛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계속 빛, 뭐 해님 그러면 안 되고, 이 빛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기파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전자기파.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수직을 이루면서 진행하는 파동이다. 그러니까 파동의 의미다라고 하는 걸 슬슬 가야 되는데, 특히나 물리학 원소로 하게 되면은 이제 파동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겠고, 특징이 뭐냐면은 얘는 매질이 필요 없습니다. 매질이 필요가 없다. 뭐 대표적인 예로 그런 게 있죠. 대표적인 예가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있는데,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진공에서도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저 우주에 있는 저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라고 하는 게 지구로 뭐 진공을 타고 얼마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소리 에너지가 나오는데, 소리 에너지. 우리가 지금 이 인강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소리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 소리라고 하는 거는 매질이 주로 공기입니다. 주로 공기. 그럼 물속에서는 안 되느냐? 됩니다. 물속에서 소리가 더 빨리 사실 진행되는데, 그게 안 익숙하니까 잘 못 듣죠. 우리가 물속에 소리 지르고 뭐 그런 이상한 애들 있긴 있는데, 해봤자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그거는 그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고체일 때 더 빨리 진행하긴 하는데, 우리가 주로 사는 장소가 공기고, 이 공기 안에서는 이 소리가 전달이 좀 뭐라 해야 될까, 우리 귀에 익숙하게
대충 초당 한 340m 정도? 초당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진동으로 인해서 가는 에너지. 그러니까 공기인데, 결국은 이제 진동. 우리 고막을 떨게 해가지고 들리게 하는 게 소리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에너지라고 하는 걸 좀 소개를 했는데, 하여튼 에너지 종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좀 보면 되겠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자꾸 바뀔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에너지가 또 다른 에너지가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겠죠. 이거는 뭐 그런 걸 말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거. 그래서 책에 여러 가지가 쭉 나와 있는 건데, 일단 갑시다. 역학적 에너지. 그 다음에 열에너지. 그 다음에 핵에너지. 이 표를 외우는 건 아닌데,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줄어들었을 때 뭐가 뭐로 바뀐다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전기에너지, 그 다음 배기에너지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뭐 몇 개 좀 빠졌겠죠.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서 말하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 요거는 당연히 아까 말했던 운동 에너지랑 확정 에너지 합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일단은 광합성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광합성 이제 비대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거겠죠. 비대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표시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뭐 여기다 이제 쓴다 그러면 비대에너지라고 하는 게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거. 여기 광합성, 여기 광합성. 밑으로가 오른쪽이네. 광합성. 뭐 대표적인 예가 이렇게 있는 건데, 이게 여기 좀 들어가는 거구나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번개라고 하는 거는 전기가 빛으로 바뀌는 거겠죠. 이거는 여기가 번개가 되는데, 번개. 우리 책에는 전기 에너지가 비대에너지라는 게 번개되겠지만은 이렇게 넘어가는 게 LED도 있죠. LED.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 그래서 좀 뭐 많이 쓰고 있는 그 조명 기구라고 보면 되겠는 건데, 뭐 번개도 여기 들어간다라고 지금 책에 돼 있죠. 이렇게 번쩍거리는 거. 뭐 당연히 이제 천둥이라고 하는 거는 뭐 소리 에너지로 바뀌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비대에너지로 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반딧불이라고 하는 게 또 화학 에너지가 비대에너지로 간다 보면 되겠는데, 그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반딧불이. 그러니까 실제로 반딧불이를 잡아본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뭐 알겠지만은, 실제로 빛이 난다고 해서 그 반딧불을 잡았다고 해서 뜨겁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빛만 나는 거기 때문에 뭐 뜨겁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냥 빛만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근육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밥을 먹어서 그 밥을 먹은 거를 이제 에너지로 써먹어야 되겠죠. 이거는 근육 운동은 여기 뭐 이런 식으로. 화학 에너지. 내가 몸에 있는 뭐 포도당 같은 것들을 써서 이제 에너지를 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뭘 옮긴다 하는 것도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고, 아까 A 전등했고, 선풍기는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된 거, 전기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렇게 되면은 이게 선풍기 이런 것들, 쉽게 말해서 모터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선풍기. 그다음 또 소개드릴 게 건전지. 아까 말했지만 건전지는 전기가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화학 에너지로 저장된 게 쓸 때만 전기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저장했다 생각하면 되고, 전기를 화학 에너지로 바꾼 거구나. 그러니까 방전이라고 보면 되겠는 거고, 충전과 반대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책에는 이렇게 위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충전기. 충전기라고 하는 거는 전기를 충전한다는 의미겠지만, 전기를 화학 에너지로 저장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그런 것들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전기난로는 전기가 에너지로 바뀌는 거, 전기난로. 뭐 매트 같은 거 있죠. 뭐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고,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몇 개 좀 보태야 될 게 뭐냐면은, 책에 좀 더 보태야 될 게 태풍 얘기 좀 하나 좀 추가해야 됩니다. 이게 태풍. 여기 좀 집어넣으면 되겠고, 태풍. 없는 것만 좀 들어간다 그러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순서가 반대로 됐네. 이게 전동기입니다. 전동기.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 바꿔주는 게 전동기라고 그러는 거고, 요렇게 내려오는 게 이게 발전기.
역학적인 돌려줘가지고 전기 만드는 걸 발전기라 그런다고 보면 되겠고, 나머지는 크게 볼 게 없네요. 이거는.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 건데, 우리 책에 몇 왔다 갔다 해서 나와 있는데, 이 그림 전체를 외우라 이런 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보고, 어떤 게 어떻게 바뀌는 거구나 이런 것들만 좀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좀 버텨야 될 거면 몇 개 좀 적었는 거고, 거기 있는 것들 눈으로 하나하나 봐가면서 좀 따져가면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오케이. 뭐 그렇게 일단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 과정의 이해라는 말이 좀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휴대폰, 휴대폰에 관한 내용이 좀 나오죠. 휴대폰. 일단은 휴대전화를 충전할 때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충전. 충전이라고 하면은 일어날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일단은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 형태로 갑니다. 이렇게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 형태로 바뀌긴 바뀌는데, 그런데 열도 조금 나죠. 이게 충전할 때. 아까 말했지만은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 열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거는 내가 뭐라 해야 될까? 약간 좀 손실되는 개념이거든. 손실되는 개념. 손실의 개념으로 좀 봐야 되겠고, 내가 원하는 건 사실 이거기 때문에 뭐 굳이 열할 필요 없는데 열난다라고 하면 손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도 에너지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본다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휴대전화라고 하는 걸, 전 휴대전화 사용.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 에너지, 화학 에너지.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 물론 사용할 때도 내가 필요로 하지 않는 열 에너지 생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빛 에너지도 바뀌고, 그 다음에 소리 에너지도 바뀌고, 그 다음에 진동할 때 운동의 역학적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겠고, 이거는 뭐 대충 이 정도라고 보면 되겠는 것인데, 어쨌거나 뭐 요런 게 목표라고 보면 되겠는 건데, 얘 쓸데없는 게 더 생길 수 있고, 어쨌거나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자꾸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일단 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 과정 이해라고 하는 건데, 어쨌거나 이제 이 열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보통 손실되는 거, 보통 원하지 않는 형태로 간다라고 하는 건 다 이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됐죠? 그렇게 일단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열에너지를 다시 모아서 뭘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열을 모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별로 할 게 없기 때문에, 이건 어쨌거나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라고 하는 거. 어쨌거나 이 모든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을 다 합치면은, 예를 들어서 요게 100이었는데 100을 넣었을 때 이게 한 90, 한 5쯤 되고 이게 5쯤 된다. 그러면은 100은 결국 95 플러스 5다. 뭐 이런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요게 100이었는데 요게 이제 5고 이게 95고 요게 한 50, 요게 한 40, 요게 마찬가지로 한 5라 그러면 결국 이제 100이라고 하는 거는 95 플러스 5로 쓸 수도 있겠고, 50 플러스 40 플러스 5 플러스 5로 쓸 수 있는 건데, 결국은 전후로 차이가 없다는 거. 전후로 차이가 없다는 거. 전후로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요걸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 새로 생기거나 없앨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그런데 왜 에너지를 아껴 쓰자라는 표현을 쓰냐면, 우리가 별로 원하지도 않는 열에너지 형태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원하지도 않는 열에너지 형태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에너지라고 하는 거를 좀 뭐라 그럴까, 좀 아껴 써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저기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책에도 에너지 보존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전환될 뿐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으며
그 총량은 보존된다라는 말을 쓰는 건데 보존된다라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쓰면 되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밑에도 나와 있죠. 에너지 보존관은 절약이란 말이 나오는 건데 왜 절약해야 되냐면은 쓸데없는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걸로 다시 바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를 아껴 쓰자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6가지가 에너지 보존 법칙. 됐죠? 그래서 이거는 좀 거의 다 개념 문제라고 보면 되겠고 이 개념 문제 정리만 쭉 잘해서 뒤에 문제를 좀 풀면 됩니다. 이거는 크게 어려운 것도 없고 그렇게 해봐야 계산 문제 해봐야 더하기 빼기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31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